조종사가 필요 없이 원격 조종이 가능한 무인 비행기. 1918년 버그라는 이름의 무인 비행기가 미국에서 처음 개발됐습니다. 그 뒤로도 무인 비행기는 발전을 거듭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 무인 비행기를 크리스 앤더슨에 의해 일반인도 쉽게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무인 비행기의 제조 방법을 다운로드할 수 있고 부품을 구하면 이제는 누구나 무인 비행기를 가질 수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 삶과 가까워진 것이죠. 또한 미래에는 보호가 필요한 아이나 여성들을 위한 보호 감시 비행 등 더욱더 생활에 가깝게 사용되고 특히 농업 분야에 혁명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무인 비행기가 직접 땅을 보고 날씨를 체크하고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등을 모니터링하는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과학 미래를 열다. 그럼 무인 비행기의 세계로 떠나볼까요? 안녕하세요. 과학 미래를 열다 정지훈입니다. 오늘은 무인 비행기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있었던 전쟁에서 미국에서 드론이라는 무인 비행기를 띄웠었는데요. 이것은 조종사 없이 원격 조종만으로 비행할 수 있고 마치 게임을 하듯이 폭격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때문에 전 세계에 커다란 경종을 울리기도 했던 사건이죠. 최근 보잉에서는 기존의 유명한 전투기였던 F-16 전투기에 무인 비행 기능을 탑재해서 이착륙까지 완벽하게 시연하면서 기존의 비행기들도 무인으로 운행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무인 비행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무인 비행기의 역사는 생각보다 오래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0년대에 그 필요성을 인지를 해서 연구에 들어가서 1918년경에는 버그라고 하는 이름의 무인 비행기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에서도 무인 비행기가 제한적으로 참여하였는데 그때까지는 간단히 실험을 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무인 비행기가 군사적으로 제대로 이용된 것은 1982년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전쟁이었는데요.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도와주던 시리아군의 레이더와 미사일 기지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였습니다. 무인기 스카우트를 적의 상공에 날려서 미사일을 발사하도록 유도를 하고 레이더 기지를 파악했는데요. 이것이 성과를 거두면서 이스라엘은 무인 비행기 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무인 비행기 기술은 전쟁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발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나 전쟁 등에서나 나오는 것만 같은 고가의 무기로만 여겨졌던 무인 비행기 기술이 이제는 일반인도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무인 비행기의 등장은 벌써 예전 이야기가 됐고 지금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 미래에 누구도 쉽게 가질 수 있는 비행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일까요? 먼저 꼭 살펴봐야 할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크리스 앤더슨입니다. 이 사람은 미래의 기술과 비즈니스와 관련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와이어드라고 하는 잡지의 편집장인데요. 이 사람은 아이들이 무선으로 조종하는 헬리콥터나 비행기를 좋아하고 스스로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러던 2007년의 어느 날 실제로 무선 조종 모델 비행기의 원리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었고 무선 조종에 쓰이는 자이로스코프, 즉 자세를 제어하는 중요한 센서가 탑재된 무선 조종 모델 비행기가 무인 비행기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기존의 항공기 크기가 되는 것을 무인 비행기, 작아서 장난감처럼 무선 조종하는 것을 무선 조종 비행기 또는 RC 비행기라고 구분을 하였지만 최근 작은 무인 비행기를 이용한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이런 구분은 무의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무선 조종 비행기가 첨단화돼서 다양한 용도에 활용되거나 과거의 무인 비행기가 소형화되어서 군사적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에 이용되는 것을 통칭해서 이제는 무인 비행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무선 조종 비행기는 다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시죠? 크리스 앤더슨은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이 무선 조종 비행기의 원리가 무인 비행기의 원리와 일맥상통하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죠. 실제 시중의 무인 비행기는 $800에서 $5,000가 넘는 것까지 다양한데요. 고가의 제품에 속합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이 무인 비행기를 직접 구해서 분해를 해보았는데 그 결과 적당한 마진을 감안하더라도 $300 정도면 충분히 판매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즉, 무인 비행기가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것임을 알고 구체적인 구상을 시작을 한 것이죠. 실제 소형 무인 비행기가 그렇게 비쌌던 것은 대부분 지적재산권의 가격이 컸던 것이 원인이었는데요. 이를 파악한 크리스 앤더슨은 오픈소스의 힘을 이용해서 저렴하고 누구나 만들 수 있는 무인 비행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처음에 시작한 커뮤니티 사이트가 바로 DIY 드론스였는데요. 이 사이트의 운영을 위해서 21살의 젊은 멕시코 출신 청년인 조르디 뮤노즈에게 일을 맡기게 됩니다. 그는 비록 나이도 어리고 학력이 대단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크리스 앤더슨은 그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제품 조립 기술과 항공기계공학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조르디는 누구나 쉽게 조정이 가능한 개방형 소형 비행기를 만들기 위한 작업을 시작하죠. 여러분, 아두이노 키트를 아시나요? 아두이노 키트는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한 단일 보드 마이크로 컨트롤러인데요. 저렴한 가격과 쉬운 코딩으로 기초 컴퓨터 과학이나 일반인의 취미생활에 이용되고 있는 초소형 PC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작죠. 이것은 이제 전자제품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조르디는 이것을 활용해서 자동 비행 컨트롤러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곧 비행기 오토파일럿 보드로 진화시켰죠. 자동 비행 컨트롤러를 비행기 오토보드로 발전시켰다는 사실이 매우 놀랍죠. 이 보드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자상가에 가서 부품들을 구하고 선을 잇고 테스트보드 위에 올려서 제작한 것인데요. 모든 디자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이 되면 상업적으로 PCB 보드를 만들어주는 회사의 웹사이트에 업로드를 하고 2주 정도가 지나면 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컴포넌트들과 함께 조립하고 테스트를 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고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 무인 비행기 보드가 완성된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만 들어서는 뭔가 어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물론 일단 이런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을 한 제품은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아주 일부의 전자공학을 좋아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시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크리스 앤더슨은 누구나 쉽게 만들기 위한 작업에 들어갑니다. PCB 기판 전문 업체와 핵심이 되는 보드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맺고 나머지 구조를 구성하는 케이스 등은 큰 비용이 들지 않고 적은 양을 제조한 뒤에 보드와 케이스를 모아서 하나의 단위로 포장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인터넷에서 쉽게 설계도를 따라 조립할 수 있게 했습니다. 조립 주문이 들어온 경우에는 주변 대학의 학생들을 아르바이트로 모아서 주말에 간단하게 조립한 뒤에 배송을 하기도 했죠. 크리스 앤더슨은 이런 방법으로 키트만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를 하거나 키트를 받아서 조립한 뒤에 다시 판매를 하였는데 조립에는 자신의 아이들도 직접 참여하면서 한 사람은 조립을 하고 다른 한 사람은 QA를 맡는 등의 역할을 분담을 하면서 실제 제조에 참여시키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커다란 공장에서 제조를 한 것이 아니라 작은 무인 비행기를 개인의 집안 차고에서 간에 수거업을 하듯이 제조를 한 셈이죠. 그리고 어느 정도 경험이 쌓이자 이제는 핵심 부품이라고 할 수 있는 비행보드를 직접 크리스 앤더슨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레스의 한 차고를 빌려서 소량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을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커다란 회사처럼 로봇을 이용해서 보드를 찍어내기보다 한 명의 직원이 보드를 고르고 그 위에 부품들을 위치시킨 후에 토스터 오븐을 개조해서 부품들을 PCB 보드에 접착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소량 생산을 하면서 주문을 맞춰 나갔는데 이윽고 생산량이 주문을 따라갈 수 없게 되자 작은 로봇을 도입해서 생산량을 늘렸습니다. 이렇게 크리스 앤더슨의 작은 공장에서는 2007년 첫 해에 $25만 매출을 올렸고 3년째인 2010년에는 드디어 매출이 $100만 돌파했습니다. 이것은 크리스 앤더슨 개인의 성과라기보다는 일반인도 무인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에 더욱 큰 의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바로 그 주인공이 될 수 있고요. 무인 비행기를 우리 손으로 직접 제조하는 시대. 그리고 이와 함께 새롭게 등장한 산업혁명, 메이커 운동. 이것이 바로 혼자서는 제작이 불가능할 것 같은 제품들을 직접 제조하는 것인데요. 미국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각종 기술의 제조법과 노하우를 쉽게 찾을 수 있는데요.
3D 프린팅 기술 또한 대중화되면서 메이커 운동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크리스 앤더슨은 컴퓨터와 인터넷에 이어 메이커 운동이 향후 미국 경제를 바꿔놓을 새로운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의 말대로 아마추어들이 직접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래과학을 선도하는 메이커 운동. 앞으로 우리 생활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무인 쿼드코프터. HD급의 화질로 생생한 영상을 담다. 빠른 속도의 스트리밍으로 와이파이를 이용한 스마트 기기와 외장 하드 영상 저장이 가능하고 배터리 잭을 본체와 연결하면 약 5초 뒤에 불이 들어오며 4개의 프로펠러가 움직이기 시작. 와이파이 송출을 통해서 50m 반경까지 조종이 가능합니다. 별도의 앱을 다운받아 실행하면 녹화 상황 시청 가능. 아이들의 감성을 가진 어른, 바로 키덜트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무인 쿼드코프터의 질주는 과연 어디까지일까요? 작은 간의 수공업의 형태로 시작한 소규모 무인 비행기 사업은 날이 갈수록 전 세계에 인기를 끄기 시작하면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특히 초기의 비행기와 같은 형태의 모델에서 4개의 프로펠러를 이용한 헬리콥터 형태를 가진 쿼드코프터 모델이 세계적인 인기를 끌게 되죠. 쿼드코프터는 공중에서 가만히 서 있을 수가 있고 다양한 자세 제어와 함께 카메라를 장착해서 안정적인 영상을 찍는 데 유리하며 동시에 복잡한 비행도 쉽게 해내기 때문에 다양한 용도의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점차 2개의 날개를 가진 무인 비행기보다 큰 인기를 끌게 되었는데요. 그 중에서 특히 인기를 끌었던 모델이 스마트폰 앱과의 연결을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요. 동시에 가격도 저렴한 AR 드론이었는데요. 이 제품은 세계 각국의 공항 등지에서도 판매가 되면서 세계적인 히트 상품이 되었고 특히 고성능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하늘에서 여러 가지 영상을 찍고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순히 무인 비행기를 하늘에 날리는 것과는 또 다른 가능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무인 쿼드코프터의 인기가 치솟자 고성능의 소프트웨어와 여러 대의 쿼드코프터가 동시에 날아올라서 패턴 비행을 할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기술들이 여러 곳에서 개발되기 시작했습니다. 조명을 활용한 화려한 쇼를 한 대기업의 이벤트에서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유펜 대학의 BJ 쿠마 교수는 2012년 테드 강연을 통해서 멋진 기능성과 집단 비행을 할 수 있는 쿼드코프터 기술을 자랑하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수많은 쿼드코프터들이 건축물을 가지고 날아와서 건축물을 쌓는 데모를 수행해서 미래의 무인 쿼드코프터가 할 수 있는 일들의 가능성의 범위를 크게 넓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무인 쿼드코프터 기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일단 프로펠러를 집단적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저렴한 아두이노와 같은 전자보드를 들 수 있습니다. 또한 GPS와 카메라를 비롯하여 외부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 기술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렇게 수집된 외부의 환경 센서의 정보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적절하게 콥터들의 날개들이 반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핵심이 됩니다. 이런 핵심 기술들과 부품들이 오픈소스로 외부에 공개되고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게 되면서 저렴한 무인 쿼드코프터의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간의 수공업으로 시작했던 크리스 앤더슨의 DIY 드론스 프로젝트는 이제 3D 로보틱스라고 하는 정식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어떤 무인 쿼드코프터보다 성능이 우수한 아이리스라고 하는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이 놀라운 제품은 $700가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인데요. 배터리가 떨어지면 자동으로 충전하러 돌아오고 초계 비행과 3차원 지도에서 태블릿에 설정한 포인트들을 정확하게 날아다니면서 감시를 한다거나 목표 대상을 쫓아다니는 등의 대단한 기능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인 쿼드코프터가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를 크게 넓혔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무인 쿼드코프터는 현재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는데요. 멕시코 음식인 타코를 주문한 사람들의 바로 앞에 배달하기도 하고 한 세계적인 피자 업체는 피자를 배달하는 쿼드코프터를 실제로 제작을 해서 실제로 테스트 배달에 성공한 영상을 유튜브에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에서도 영상을 촬영하는데 무인 쿼드코프터를 이용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케이블 모 방송사에서 방영한 프로그램에서는 연예인들이 스위스 루체른에 들른 상황에서 루체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는데 무인 쿼드코프터를 이용한 촬영 화면을 내보냈고요. 주변 관광객들이 연예인들보다 무인 쿼드코프터에 더욱 관심을 가지는 상황을 방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무인 쿼드코프터는 현재 다양한 미디어 기업들이 취재를 위한 촬영을 하거나 간단한 물건은 무인으로 배달되는데 실제로 이용되기 시작했고, 집단으로 하늘에서 영상을 보여준다거나 예술작품을 만드는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미래에는 감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감시 비행을 할 수도 있고, 안전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이나 여성들의 경우에는 지정한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보호를 하는 등의 역할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엔터테인먼트 용도로 가상의 서바이벌 게임 등에서도 활용될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앞으로도 무인 쿼드코프터가 더욱 다양한 곳에 사용돼 우리 삶을 편리하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무인 비행기나 무인 쿼드코프터로 농사를 짓는다면 어떨까요? 이제 무인 항공기로, 무인 비행기로 인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시작되었는데요. 이것은 사실상 아주 간단합니다. 무인 비행기는 항공 촬영과 데이터 작성에 있어 그 잠재력이 아주 큰데요. 농지 영상을 촬영해서 농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무인 비행기를 이용하면 소규모 농가는 경제적으로 영농을 하고 대규모 농가는 운영할 때 데이터를 입수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농민들에게 이득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제는 농민들이 걸어다니면서 비료나 물이 필요한 곳을 찾아다닐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죠. 또한 무인 비행기가 비행을 하면서 씨나 비료, 농약을 살포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농약의 경우 농약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작물에만 뿌려서 지하수로 흘러들어가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오염을 방지하고 농약 비용도 절감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무인 비행기를 통한 전반적인 농업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면 땅을 보고 날씨를 체크하고 질병이 생기는 지역을 찾아내고 작물들이 잘 자라는지 등을 잘 체크를 해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농업용 무인 비행기는 무게가 23kg도 채 되지 않는다고 하니 어린이용 장난감 비행기 같은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업에서 무인 비행기가 필수겠지만 영공의 교통이 복잡해지고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문제 때문에 법의 제약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루빨리 법과 기술이 함께 병용이 돼서 우리 삶을 더욱 편해지고 발전하게 만들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처럼 무인 비행기는 전쟁 같은 곳에서 쓰이는 그런 무서운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곳곳을 파고드는 저렴하면서도 활용도가 높은 기술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프라이버시 침해나 경우에 따라서는 공격 무기로 변할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위험하다는 의견도 많이 나옵니다. 최근 미국 정부에서는 이와 같은 무인 비행기를 민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하였으며 사용을 위한 등록제를 시행해서 규제를 가하는 방법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이 되면 수만 대의 무인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무인 비행기와 관련된 기술의 발전 속도는 빠른데요. 무인 비행기에 대한 여러분의 무한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